그러니까 균형 잡힌 사업가 두 날개를 가진 최혜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성장 스토리를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듯이 듣지 마시고 정말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날개와 작은 날개가 항상 필요하다고 저희 전지현 사장님이 항상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오늘 저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사장님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업, 33LC, 랠리, 셀미팅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마이스토리고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20여 년 가까이 여성 의류, 요즘은 정말 하면 안 된다는 옷가게이고 또 자영업을 20여 년을 했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한 분야에서 20여 년을 했다는 거는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저의 청춘과 열정을 다 바쳐서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했음에도 남은 건 빚이었고 정말 산더미 같은 옷이었고 또 저한테는 처음으로 패배자라는 그런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어렵게 정리를 하고 나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큰아이가 1형 소아당뇨를 발병이 되면서 일을 할 수도 또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으로 직장이라는 데를 다녀보게 됐고요. 또 알바를 하게 되었었는데 저는 자영업을, 그러니까 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그냥 뭐 제 몸뚱이 하나 저는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막 굴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함에도 정말 현실은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보상을 주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아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또 몇 년 전에 쇼핑몰이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쇼핑몰을 이제 시작을 또 하게 되었었는데 지마켓에서 제가 1위를 또 했었고 쇼핑몰로 또 중국에 공장을 또 돌리면서까지 사업을 몇 달 동안 하면서 결국에는 이 쇼핑몰 자체도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거를 또 깨달으면서 또 다시 그때 저는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또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종로 주얼리샵에서 일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전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킨, 그분이 지금의 유지은 스폰서님이신데요. 유지은 스폰서님은 저를 처음 본 후로부터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정말 정성스럽게 매일 찾아왔고 계속 뉴스킨을 알아보라고 혜경 사장님 한 번만 제발 뉴스킨 어떤 다단계라는 인식을 버리고 한 번만 좀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계속적으로 6개월 동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선택했던 가장 큰 3가지 이유는 투자금이 없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좋았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뭔가 투자를 해서 제가 계속 그거에 대한 별로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었기 때문에 투자금이 없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매력이 있었고 두 번째는 페이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성격 탓에 정말 내 페이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뛴 만큼 혜경 사장님이 원하는 페이를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라는 말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됐고 마지막 제가 제일 자신 있던 판매. 한 가지 실화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종로 주얼리 샵에서 일을 할 때는 거기는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호객행위를 해서 바로 매출을 내야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500만 원, 1000만 원을 계속적으로 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판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별로 두렵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저한테는 딱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뉴스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까 저는 뉴스킨을 영업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영업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자꾸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저는 제가 아는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저 잘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듣고 그냥 똑같이 따라하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강의를 듣고 막 끝나고 나면 곧바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콜드를 막 하다가 콜드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콜드를 하다가 또 사기가 떨어지면 다시 여기 103호에 와서 다시 또 강의를 듣고 또 강의를 들어서 또 사기 충전이 되면 또 나가서 콜드를 막 하고 그거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되풀이 하다 보니 성과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고 제가 원하는 GV를 제가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만지부르를 계속 했었는데 한 달을 4주로 잘라서 보면 주 3천, 주 3천, 주 2천, 주 2천을 하면 이 만지부위로 딱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하루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0에서 500포인트 정도를 매일 하면 제가 그 결과를 달성할 수가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쉼없이 움직였었는데 만약에 GV가 제 맘대로 되지 않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한테 현금이 굉장히 귀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20만원, 30만원을 딱 모아서 본사를 갑니다. 그래서 AP24, 미스트, 바디바 이런 거를 봉투마다 다 담아서 들고 다니면서 콜드를 그 자리에서 막 하면서 다녔어요. 정말 안간데 없이 다녔었던 것 같아요. 지방으로도 많이 다녔었고 네 그렇게 하면서 GV를 계속적으로 했었고 하루 3방은 기본이었고요. 정말 5방까지 했었던 적도 굉장히 많았었고 데모를 너무 많이 해서 어느 날은 팔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팔을 쓸 수가 없을 만큼 이 오른쪽 팔을 계속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양팔을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는 뉴스킨이 재밌기도 하고 배우는 것도 많고 하지만 영업인 뉴스킨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빠르게 핀업이 되게 되었었는데 3개월 루비가 되고 9개월 에메랄드가 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앞만 보고 아무것도 주변을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 형제라인 사장님들하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 배고프면 떡볶이 하나 먹고 1,000원짜리 그 김밥 있잖아요. 그런 거 먹고 그냥 뭐 굶는 일도 되게 많았고 쉐이크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하다 보니 어느 날 정신이 딱 차려지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 외로움에 너무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사업을 정말 성공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를 여기서 또 해야지 내가 성장을 할 수 있을까? 40이 되기 전에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라는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유지은 사장님이 맨 처음에 했었던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혜경 사장님, 이 사업은 사람을 담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이 바구니를 짤 텐데 촘촘하게 짜든 느슨하게 짜든 그건 사장님이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난 무조건 촘촘하게 짜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스템에 정말 플러그인 돼서 촘촘하게 사람 담는 바구니를 짠다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이 뉴스킨 사업을 처음에 딱 하다 보니까 뭔가 저한테는 사업적 성장의 도구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동아클럽도 있고 이렇게 33일시 클럽도 있고 한데 TR 라인이가 굉장히 그 제품이 커다란 제품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사업적 성장의 도구로 분명히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목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정말 매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더 빠른 핀업을 해서 33일시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TR90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달 반을 먹었는데 정확히 7주 만에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체지방 23.4에서 15.8%로 7.6%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 스스로도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이 제품이 어떤 건가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궁금해서, 호기심에, 그래야 내가 입을 열 수 있으니까 먹기 시작을 했는데 임상이 너무 좋게 난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푹 빠지게 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헬시 컨설턴트를 하면서 한 가지 또 속상한 게 뭐였었냐면, 챌린지 프로모션 성공자들은 계속 배출을 하는데 제가 사업 성장을 하려면 제가 수상자 배출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그 다음부터는 수상자 배출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이렇게 수상자들을 배출을 하게 되면서 저의 성장이 조금 이뤄지게 되었었어요. 컨설턴트를 하면서 또 너무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저의 한계성에 부딪힌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저는 제가 멀티인 줄 알았거든요. 네, 멀티가 되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3, 4일씩 컨설턴트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집안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사업도 해야 되고, 내 사업, 또 파트너 사장님들과의 미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소소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거를 하려고 하는 그 욕심에 어떤 한계성에 부딪히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처음으로 3,000포인트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를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만약에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제가 지금의 파트너 사장님들을 보면서 GV가 3,000을 왜 하지 못할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시간마저 지금은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컨설턴트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가 여기서 이것조차 놓게 된다면 이 뉴스킨 사업은 더 큰 사업일 텐데 그것조차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포기란 없다. 끝까지 독하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도약을 하게 됩니다. 331C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곳에 원장님이 바뀌게 되면서 또 리크루팅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서 여기에서 파트너들을 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 전부터 제가 매력을 느끼고 있었던 TR라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장님들이 그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고, 투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같이 지금 전업을 해서 하시는 사장님들을 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고, 저에게는 재도약이 되는 341C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시스템 랠리인데요. 어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에게도 처음에는 혼자 랠리라는 곳을 갔을 텐데 이렇게 스폰서 사장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과 같이 이 사진을 찍은 이 모습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졌고, 스스로 조규철 감독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난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랠리를 쭉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다른 사장님들의 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랠리가 2달에 한 번씩 가는 건데 계속 어떤 사장님들은 팀이 늘어나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분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비교를 하는 저를 발견했고, 비교를 하니까 제가 행복하지 않은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를 빨리 인정을 하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 사업이 이 사업인데 내가 왜 자꾸 남과 비교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했고, 분명히 이 사업이 팀 사업이고 레버러지 사업이긴 하지만 내가 나 스스로 바로 섰을 때 그 다음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담아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번 11월 랠리에 전지현 박지훈 사장님 팀으로부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장님들이 같이 갔어요. 근데 전지현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100명에서 한 번 구르면 200명이 되고, 또 한 번 구르면 400명이 되고, 또 한 번 구르면 800명이 된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좋기는 한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그러면 내 팀은
나의 영역은 이 안에서 얼마만큼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그냥 마냥 바라볼 수 없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랠리였습니다. 파트너 사장님들이 시니어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전지현 사장님, 박지훈 사장님 그 팀에는 젊은 사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희 팀이 좀 시니어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중재자의 역할을 잘 했어야 됐었고, 또 그분들을, 시니어분들을 통해서 다시 밀레니얼 세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또 그분들과의 사이에서도 제가 또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다행스럽게도 그 부분이 랠리에서 가치 있는 그런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고 잘 풀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시스템이 랠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셀미팅인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팀은 시니어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시니어분들과 셀미팅을 할 때 제가 잡는 포인트가 있어요. 4가지인데요. 첫째는 분위기고요. 두 번째 맞춤이고 공감 수용이에요. 시니어분들이 특별히 분위기 되게 따지는 거 아세요? 분위기 되게 따지고 아주 비싼 곳 아니지만 정말 분위기 깨지 않는 곳에서 셀미팅 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세요. 그래서 그걸 재빠르게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셀미팅을 그렇게 해야 했었고, 살아온 세월들이 다들 있으시다 보니 다 이게 묶음이 안 돼요. 개인이 다 맞춤형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으로 제가 초점을 맞췄고요. 일만 한다고, 그분들과 일만 한다고 비즈니스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끈끈한 나눔, 돈독한 나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 사업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초점을 두게 되었었고,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를 임하면서 그분들이 또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비즈니스적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럼 그분들이 겪는 그런 마음의 심정의 변화가 있어요. 그것들을 빨리 캐치해서 보듬어 안고 끌어주고 격려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까지 해야 이 비즈니스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까지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거 사진만 봐도 대충 시니어분들의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정리를 하는데 먹는 사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맞춤형으로 지금은 정말 시니어분들과 밀레니얼 분들이 다 함께 정말 셀미팅을 즐기면서 이렇게 잘 하고 있거든요. 너무 행복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석세스 트립 시드니를 다녀온 사진이고, 나머지 2개는 홍콩 컨벤션을 다녀온 사진이에요. 이 회사가 어떤 다른 곳보다 다른 것이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곳이 내가 정말 그렇게 일을 한다고 그 이상의 가치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뉴스킨의 규모에 저는 놀랬고, 그러면서 시드니 트립을 다녀왔었고, 또 홍콩 컨벤션을 다녀오면서 저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던 세월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업이 세계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고 글로벌 사업이라고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나를 홍콩 컨벤션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오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됐었습니다. 이 사진이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 셀미팅 보물지도 만들러 바다를 갔다 왔거든요. 예,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서로 다 나의 비전, 나의 목표, 꿈 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하면서 되게 귀한 시간이었고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새로운 목표, 단기 목표가 생겼는데요. 시니어 브랜드 앰버서더로 핀업하는 것이 저의 단기 목표이고, 4명의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파트너, 또 1명의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앰버서더를 배출하는 것이 저의 단기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50명의 파트너와 함께 하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저 초창기에 유선인 사장님이 강의를 하실 때 이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자료를 제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렸어요. 제가 그린 건데 이 목이 좁은 병이 저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목이 좁기 때문에 많은 걸 담을 수 없더라고요. 담으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담아지는 거 없이 버려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적 도구를 찾았어요. 깔때기. 깔때기를 통해서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수월하게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빠지는 것보다는 담기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저의 생각을 표현을 했고, 이 깔때기가 시스템, 랠리고 3, 3일 쉬고 셀미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삼국지. 이문열 씨 거를 2번이나 읽었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삼국지인데, 관우 장비 유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유비를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면 참다운 리더 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무 우유부단하고 줏대도 없고 그런 사람이 무슨 리더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뉴스킨 사업을 제가 하다 보니까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 유비라는 사람은 다른 장수들에 비해서 정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지만 수용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거든요. 저와 같을 수도 있겠다. 내가 바라는 리더상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나 작아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잘나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면서 그분들로도 담아지는 사업이 뉴스킨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마지막 저의 목표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움직여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두 날개를, 예쁜 날개를 만들어 볼까, 초창기에 그런 생각을 해서 반짝이를 붙여볼까, 예쁜 솜털을 붙여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멋스럽게 보일 수 있을까라는 거에 치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내가 두 날개를 사용할 때는 그 날개가 정말 심플해야 되고요. 정말 튼튼해야지 균형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 최혜경은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